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중 지금 내 곁에 남은 것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곁에 아무도 없고 손에는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평생을 치열하게 읽어왔음에도 결국 외롭고 쓸쓸한 마무리를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겉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는데도 노년을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갑니다. 왜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가혹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회로 점철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물론 앞으로 맞이할 20년의 안녕을 결정지을 아주 절실한 고찰입니다. 당신이 이제 막 예순을 바라보거나 이미 그 고개를 넘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이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배우자의 소중함입니다. 50살을 넘기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세월이 쏘아 올린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우리 모두 영원히 활력이 넘칠 줄 알았고 주변엔 늘 친구들과 떠들썩한 사교 모임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둘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인맥은 서서히 멀어지고 가족의 중심축도 변해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재산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기댈 수 있는 반려자라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력이 쇠한 노년에 당신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 수십 년의 풍파를 함께 겪어온 배우자뿐일 것입니다. 노년을 함께 보내는 동반자는 단순히 정으로 맺어진 사이를 넘어 깊은 묵계와 서로를 지탱해주는 숭고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민수 씨와 영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들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부부입니다. 예전엔 이들에게도 갈등과 오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었고 민수 씨는 전형적으로 참고 견디는 남편이었죠. 젊었을 땐 사소한 일로 자주 다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깊은 간극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오라가 치밀어 올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마음속은 원망과 자책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정처 없이 길을 걷던 그때 영희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는데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민수 씨는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영희 씨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30년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곁을 지키고 이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다시는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함께하는 매 순간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삶의 풍파를 겪으며 나이 든 부부들은 결국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마찰은 노년에 이르러 가벼운 웃음거리가 되고 공유한 추억은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보물이 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화려한 거칠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예나 지위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노후를 보낼지에 더 집중하게 되죠. 건강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삶의 지탱점이 됩니다. 든든한 배우자는 당신이 아플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고 외로울 때 함께 산책하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의 아름다움이
젊은 날의 달콤함에만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사랑은 열정의 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부축하며 쌓아온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묵묵한 동반자 정신. 평범한 나날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이 말입니다. 노년에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독이야말로 파도처럼 당신을 덮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며 친구들의 삶도 각자 변해갈 때 마지막까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결국 배우자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십시오. 그 사람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당신 생애 최후의 안식처이자 가장 깊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충분한 경제력, 즉 은퇴 후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50살이 넘어 거울 속 세월의 흔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노년의 삶의 질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의 힘으로 무엇이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 서면 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말이 젊었을 땐 세속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노년에 접어들면 충분한 자금 없이는 삶의 존엄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동훈 씨와 지숙 씨 부부는 금융 파동을 겪고 나서야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봉급은 적었지만 성실함과 절약으로 서울에 작은 내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지요. 동훈 씨가 50살에 조기 은퇴를 결정했을 때만 해도 부부는 그 정도 저축이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비조차 빠듯했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끔 떠나는 여행, 주택 수리비 같은 돌발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숙 씨가 큰 병으로 입원하면서 병원비로만 약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비용은 부부의 저축액 상당 부분을 단숨에 앗아갔습니다. 그때 부부는 진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축이 바닥나면 삶의 질은 물론 자립성마저 무너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 경험을 계기로 그들은 재무 상태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축액을 장기 수익이 나는 곳으로 분산하기 시작했지요. 동훈 씨 부부는 저축성 보험이나 배당형 상품 같은 저위험 금융 상품으로 눈을 돌려 매달 추가적인 소입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소비를 줄이고 건강과 여행, 삶의 향유를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무의미한 물질적 추구 대신 노후의 경제적 독립과 존엄을 선택한 것입니다. 동훈 씨는 리얼테크 지식을 공부하며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관리했고 단일 수입원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장기 플랜을 짰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절한 예산 안에서 작은 여행을 즐기며 노력의 결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찍부터 자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미래를 운에 맡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저축과 투자를 통해 든든한 경제적 토대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의 가장 큰 미천인 건강한 몸입니다. 돈이 미천이라면 건강은 그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너진 몸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아무리 다정한 반려자가 있어도 매일 이어지는 병마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60이 넘은 이들에게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존엄하고 질 높은 삶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네의 김할머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늘 젊을 때 고생하고 은퇴 후에 보살피면 된다. 고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58살에 시작된 어지럼증과 숨가쁨, 불면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결과 몇 년 뒤 고혈압과 당뇨,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크게 넘어져 석 달 동안 침대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 할머니는 모든 자립성을 잃고 화장실조차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원을 가꾸려던 꿈은 온데간데 없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자신을 보며 할머니는 삶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몸이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요. 아침 저녁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체조 교실에도 성실히 나갔고 기력이 회복되자 요가에도 도전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도 바꿨습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을 끊고 채소 위주의 소식을 실천했지요. 1년 뒤 할머니의 혈당은 조절되었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데리러 갈 수 있게 된 할머니는 건강이 최고의 자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을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한 기본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심신이 지치는 간병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가 곧 휴식이라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노화의 지름길입니다. 건강관리는 벼락치기가 아닌 장기적인 자기관리입니다. 60이든 70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운동과 더불어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고 고독감이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취미생활과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건강한 신체는 노년의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며 당신이 어디서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와의 교감, 즉 정신적인 지주와 의지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은 고요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곁에 남는 유일한 혈육은 결국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 많은 부모는 바쁜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살며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든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텅 빈 집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풍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78인 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일하며 자식 둘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작은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죠.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할아버지는 적막한 집에서 홀로 지냅니다. 처음엔 혼자 식사도 챙기고 소소한 목공일도 했지만 기력이 떨어지자 모든 게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걸면 돌아오는 대답은 아빠,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 전화할게요 라는 서두른 끝인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가는 오지 않았고 식탁의 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식들과 합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라는 완곡한 거절에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내가 여기가 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에게 전화를 보채지 않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때우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공허합니다. 할아버지가 바라는 건 대단한 돈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의 온기입니다. 자녀의 효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심어온 사랑의 열매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박 선생님은 늘 집안을 따뜻하고 정갈하게 가꿨습니다. 아이들은 사랑 속에서 자랐고 이제 82이 된 선생님의 곁에는 매주 2번씩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온 마음으로 그들 곁에 있어 주었다고 답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가 노년에 거둘 열매를 결정합니다.
시대가 변해 매일 얼굴을 볼 수는 없더라도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다면 일주일에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든든해집니다. 세밀한 관심은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귀합니다. 그러니 아직 말하고 걸을 수 있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를 수선하십시오. 명령이나 훈계가 아닌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안부로 정서적 유대를 쌓아야 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안정가옥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길을 다 걸어왔을 즈음 고생만 남고 외로운 처지가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가족과 자식, 집 한 칸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건강, 반려자, 경제력, 자녀라는 네 가지 기둥이 튼튼하지 않다면 노년의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운이나 자식의 효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온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든든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 앞에 내 편이 있다는 뜻이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몸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자녀와의 유대는 고독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태롭다면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반려자에게 더 다정하게 다가가고 재정 상태를 정비하며 오늘부터 30분씩 걷고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를 보내는 일 말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미래에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노년의 매 순간을 당당하고 여유롭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가슴 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 공간이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